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길 중앙선이 있고 양쪽으로 차 한 대 다니는 좁은 길입니다. 앞에 차가 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갈 때 추월해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일 때는 추월이 안 되고요. 황색 점선일 때는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추월해 갈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앞에 차를 추월해 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노란 차 가고 있고요. 불박차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 차 천천히 가네요. 노란 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네요. 이때 불박차가 달려가는 순간 아이쿠. 불박차는 앞차가 우측 깜빡이 켜니까 오른쪽에 차가 멈추나 보다.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가야지 가는데 앞에 노란 차가 불법 유턴하려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상대 차는 노란 차는 뒷차가 앞차를 잘 봐야죠. 거기서 그렇게 나를 추월하면 어떻게 추월 못하는 선이잖아요. 뒷차는 앞차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사돈 남발하네. 거기서 불법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멈추는 줄 알았죠. 아니면 나한테 양보해 주는 줄 알았죠. 앞차가 더 잘못했어요. 앞차는 뒷차가 더 잘못했어요. 서로 상대가 더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지금처럼 앞차가 유턴하고 뒷차가 추월하다 일어난 사고는 많지는 않고요. 뒷차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으로 달려가는데 앞차가 불법 좌회전하다 일어난 사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길에서요. 왼쪽 마을이 크면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데요. 마을이 외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곳은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앞차가 잘 가다가 나 우리 집 가야지 하면서 왼쪽으로 들어가든가 또는 우리 논이 저기 있는데 우리 논까지 가려면 저 앞에서 유턴해야 돼요. 그런 경우 맞으면 차 오면 그냥 쑥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골에서 앞차가 천천히 가면 뒷차가 붕 하면서 추월해 가려다가 일어나는 사고 많은데요. 그런 사고 일반적으로 추월하는 제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추월하는 제 잘못을 한 70% 그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80대 2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60대 4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보험사에서는 추월해서 역주행 가려는 차 60, 앞에서 좌회전한 차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기준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70대 30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앞차가 천천히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그때 빠르게 역주행했다로 80대 2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떤가요? 이번 사고 앞차가 천천히 좌회전하는 거나 천천히 유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뒤에서 왜 빠르게 역주행으로 왔느냐. 따라서 뒷차가 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앞차는 지금 금방 중앙선 넘었다. 중앙선 넘은 거 잠깐이다. 뒷차는 아까부터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 한참 동안 해왔다. 한참 동안 중앙선 넘은 거하고 지금 잠깐 넘은 거하고 한참 넘은 게 더 잘못이지. 그러니까 뒷차가 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지금 설명드린 앞차의 불법 좌회전, 앞차의 한 번에 불법 유턴을 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 켰습니다. 게다가 이곳 사고 현장은 오른쪽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흰색 실선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1m 이상의 공간이 있어요.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차가 천천히 가다 오른쪽 깜빡이 켜니까 저 차가 오른쪽에 멈추려나 보다. 누구 내려주려나 보다. 또는 불박차 보고 먼저 가라고 양보해 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나가는데 깜빡이 오른쪽 켰다 갑자기 툭 돌아오면은 불박차가 골탕 먹은 셈이 되겠죠. 물론 노란 차로서는 난 유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안 돌아지니까 공간을 넓게 잡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간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붙으면은 뒷차로서는 그 차가 유턴할 것을 예상을 못합니다. 만일 불법 유턴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 막고서 중앙선을 좀 막고 약간 비스듬히 틀어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아왔으면 그럼 뒷차가 저 차가 유턴하려나 보다. 왼쪽 깜빡이 켜고 약간 비스듬히 들어서니까 원을 크게 그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번 사고는 앞차가 뒷차를 헷갈리게 한 겁니다. 따라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 뒷차는 잘못이 없을까요? 나는 헷갈렸으니까 뒷차는 나 헷갈렸어. 나를 헷갈리게 한 앞차가 100%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황색 시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마침내 차 안 오면은 앞에 차 천천히 갈 때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앞에 경운기가 천천히 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빵빵하면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붙어주죠. 그러면 넘어가기도 하고 앞에 가는 트럭이 천천히 가요. 트럭한테 빵빵하면 트럭이 오른쪽으로 비켜주면 그때 중앙선 물고 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불박차도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잘못이 없을까요?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지만 추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골에서 다들 저렇게 가지 않느냐. 나 다들 가듯이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차가 오른쪽으로 멈추는 거로 생각했다면 완전히 멈추는 거 보고 갔으면 안 됐을까요? 완전 오른쪽으로 멈추는 거 보고 그때 갔더라면 또 그 차한테 혹시 모르니까 그 차한테 뒤에서 빵 해주면서 나 옆에 지나가요 라고 알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30% 정도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뒷차를 헷갈리게 오른쪽 깜빡이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불법 유턴한 앞차의 잘못 70, 뒷차의 잘못 30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차가 노란색이에요.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되려고 그러면 뒤에 빨간 등, 노란 등, 이 등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차를 세운다고 그러면 그거 번쩍번쩍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그 점은 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옆을 지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십니까? 나는 원래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휴게소 안 들어갔어. 그럼 난 그냥 쭉 가면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밟으십니까? 아니면은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들과 만날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조금 줄이십니까? 휴게소에서 나오는 버스와 원래 주행차로 달리던 승용차의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상당히 빠르죠. 속도가 157, 158, 버스가 나오는데, 아이고,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틀어보지만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버스는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과속해서 날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불박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불박차는 아니 버스가 들어올 때 깜빡이를 켜고 들어야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버스가 더 잘못이에요. 서로 상대편이 더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가 엄청 빨랐죠. 옆에 1차로 가는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랐습니다. 고속도로가 보통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곳도 있고요. 시속 110km인 곳도 있는데요. 시속 거의 160에 가까이 달렸다는 거.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 이제는 과속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버스가 들어오니 뻔히 보이잖아. 깜빡이 켜고 안 켜고 뭐래 중요해. 버스가 저리 들어올 때 알아서 정상적인 속도로 갔으면은 거기서 브레이크 한번 쫙 잡아줬으면 됐을 텐데 과속한 불박차가 당연히 잘못이지. 불박차 100%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저 앞에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스의 속도입니다. 버스가 차선을 밟고 들어올 때 불박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0m, 60m 그 사이는 돼 보이죠? 물론 불박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 살짝 잡아줬으면
버스 들어오고 불박차, 버스 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1차로 또 해서 추월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과속이기 때문에 못 피한 거죠. 그런데요, 깜빡이보다 더 중요한 게 버스의 속도인데요. 버스가 휴게소에서 내려와서 얼마 만에 들어왔나요? 자, 보시죠. 휴게소 내려올 때 살짝 내리막이고 또 살짝 좁은 길이죠. 좁고 살짝 굽어진 길이기 때문에 버스가 속력을 낼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출발할 때 휴게소 내에서 보통 10km, 20km, 30 이제 속도를 조금씩 붙여가는 상황인데 버스가 들어올 때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 한 100여 메타 들어오다가 주행차로 들어왔는데요. 그때 버스의 속도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옆에 1차로 가는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차로 비슷하게 있던 저 차, 1차로 차, 저차 쭉 나갔잖아요. 그럼 버스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버스 속도, 시속은 60이 채 될까 말까 그렇죠? 버스가 무거운 몸에 속도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뒤에서도 불박차는 으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깜빡이가 켜줬으면 그래도 버스가 미리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미리 브레이크 잡아야지. 근데 버스가 깜빡이 없이 쭉 들어왔기 때문에 뒷차로서는 좀 더 가서 버스가 저 앞으로 쭉 더 가서 그 앞으로 200m의 여유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지점부터 앞쪽으로 그 진입로 200m 더 있었다는 게 전체 진입로가 300m인데 그중에 100m 되면서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100m 정도 더 달리다가 버스가 탄력이 붙었을 때 그때 들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죠. 앞으로 쭉 더 갔으면 뒤쪽 사이드미를 통해서 불박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비스듬히였기 때문에 한번 실금 보고 멀리 있네? 그래서 들어오다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박차가 과속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버스도 좀 더 내달리다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활주로에서 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푸앙 달리다가 올랐을 때 이륙할 때 그때가 시속 300km 정도 된다는데요. 시속 한 150, 200일 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도 휴게소에 들어와갖고 좀 탄력이 붙어야죠. 시속 한 90, 100 이 정도 될 때 들어왔더라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들에게 파괴되지 않지요. 물론 불박차가 과속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버스가 좀 더 앞으로 쭉 빠져줘서 뒤를 한 번만 보지 말고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아까 저 멀리 있을 때 금방 여기까지 왔네. 속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속도를 보고 그래 빨리 온 차 먼저 가. 그랬더라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로 지금은 휴게소에 나와서 200m까지 실선 구간이래요. 점선이 아니래요. 원래 저기가 점선 구간이 너무 일찍부터 시작됐어요. 백색 안전지대 끝나자마자 바로 점선인데요. 거기서 들어오면 위험하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이와 비슷한 휴게소가 많이 있습니다. 휴게소 나와서 쭉 가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 구간, 적어도 한 200m 정도까지는 실선 구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 과속한 차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깜빡이도 안 켰죠. 그리고 탄력 붙기 전에 들어온 거, 그 점은 버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의 잘못을 적게 보면 20, 좀 더 많이 보면 30%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불박차 80, 버스 20 또는 70대 3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을 넘을 수 있나요? 황색 실선은 넘을 수 없고요. 점선은 넘을 수 있습니다.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점선 구간에서는 추월해 갈 수 있죠. 점선 구간에서 추월해 나가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상당한 과속인 것 같은데
자, 실선 구간 지나서 점선 구간인데요. 앞차랑 점점 더 가까워지죠. 앞차를 추월해 나가는 그 순간, 아이쿠. 아, 그 앞에, 그 트럭 앞에 승용차가 또 있었네요. 승용차가 느리게 가니까 트럭도 그 승용차를 추월해 가려고 하는 순간 불박차가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추월해 들어가는데 앞차가 같이 동시 추월하려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불박차는 실선 구간 다 지나와서 점선 구간에서 내가 추월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정상적으로요 깜빡 켜고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이번 사고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요. 상대편 보험사는 아닙니다. 둘 다 추월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빡이를 안 켰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60, 불박자 40, 60대 40이에요. 이렇게 팽팽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차가 느리게 가요. 그 차를 내가 추월해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첫째 어떻게 하시죠? 왼쪽 깜빡이 켜야 되죠.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그 차한테 나를 알려줘야 돼요. 나를 알리는 방법 뭘까요? 두 가지겠죠. 불을 번쩍번쩍 상향등 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빵 경적으로 울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불 번쩍번쩍 하는 것은 앞차가 모를 수도 있어요. 밤에는 잘 보이는데요. 낮에는 룸미러를 바라보면은 룸미러를 통해서 뒷차가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앞만 보고 가면 모르겠죠. 저런 경우에 앞차에게 빵빵빵 하면서 지나갔더라면 앞차가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소리야? 뒤를 보니까 뒤에 차가 오는구나. 앞차에게 경적을 울리지 못한 거, 그것은 뒷차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뒷차 운전자는 앞차의 100%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빵 했을 때 상대차도 마침 들어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 소리 너무 가까우면 앞차가 막 들어올려다가 빵 소리 듣고 멈추려고 하는데 너무 가까우면 지금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박차가 앞차와의 어느 정도 거리에서 들어갔나요? 상당히 가깝죠? 얼마나 될까요? 지금 들어가는데요. 15m? 20m 될까요? 그리고 또 불박차 속도가 빨라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정도 거리 한 15m, 20m면 불과 한 1, 2초 만에 금방 내 지나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멀리서 여유 있게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한 3, 40m 이상의 여유를 두고 들어가면서 빵! 했으면 앞차가 그 소리 듣고 뒤를 보겠죠. 그리고 또 앞차가 앞에 가는 승용차를 추월해야지 맘먹고 뒤를 봤을 때 그때는 불박차가 어디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겠죠. 멀리 있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 트럭은 뒤에서 오는 불박차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여유 있게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뒤를 싣고 봤을 때 차가 있네.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번 사고는 앞차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쑥 튀어나왔어요. 점선 구간에서는 추월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만 볼 게 아니라 깜빡이 켜고 뒤쪽을 봐야 됩니다. 뒤에서 나보다 먼저 추월하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온 앞차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뒷차는 상당한 과속으로 가려면서 앞차의 간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들어갔고 그리고 빵 누르지도 않고 그냥 지나려 한 거. 이것은 뒷차의 잘못입니다. 뒷차의 잘못. 적게 보면 20%, 속도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3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앞에 신호를 보고 차량 신호 빨간불이면 멈추죠. 그러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서 보행자들이 건너갑니다. 앞에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 차량 신호 녹색 신호면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죠.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거기는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횡단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횡단보도 앞에 정선이 있죠. 거기 섰다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쭉 가십니까? 앞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고 건너는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박차 빠르지 않죠? 왕복 2차도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하나 지났고요. 두 번째 넘고 아이고,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학교 가려다가 학교 빨리 가려고 뛰다가 지나가는 불박차 옆을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만다치지는 않았대요. 옆으로 스치면서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만 아이가 더 빨리 왔거나 또는 불박차가 조금만 뒤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아이 뛰어오고 불박차 꽝 들이받아갖고, 저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동차 앞에 부딪혔으면 아이가 붕 떠서 자동차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옆으로 떨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가 떨어지면 그러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정말 천운이었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이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먼저 과실 비율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갈 때 어린이가 저쪽에 뒤에 가만히 서 있죠. 물론 저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널 겁니다. 횡단하게 서 있는데 그때 마침 맞으면 차가 한 대 옵니다. 차가 한 대 오고 옳지, 내가 저 차랑 교행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가 오겠지, 저 차가 지나고 나서 그동안에 나도 지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교행하는데 그 차 지나자마자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이가 내 차 지나가는데 볼 걸 생각했는데 내 차가 막 지나는데 그때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시간이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니까 불박차에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저 앞에 보니까 이쪽에 어린이가 있었잖아요.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거기 왜 있습니까? 바로 근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가기 위한 어린이가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럼 그 어린이 건널 거예요. 건너는데 좀 천천히 건너느냐 또는 조금 급해서 뛰어서 건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아이가 건널 가능성이 있어요. 건널 가능성이 눈에 보였어요. 그럼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 아이가 뛰어들었지만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만일 저것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차랑 붙잡다면 그럴 때는 어린이 100%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다 잘못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어린이와 사고이고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100%는 아니고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제일 안전한 거는 자동차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건너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가 없을 때 건널 때는 괜찮아요.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차가 나보다 빠를 수 있으니까 자동차 운전자랑 나랑 눈이 마주치면서 차가 멈춰주면서 건너가도 된다고 할 때 그때 건너야 되는데, 차가 저쪽에 오고 있는데도 알아서 멈추겠지 하고 건너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하죠.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 건너가다 사고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행자 잘못을 10%, 자동차 잘못을 90%로 봅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가 뛰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자마자 뛰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잘못이 10%보단 높아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인이라면은 한 30%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행자 잘못을. 그러나 어린이 점을 감안해서 이번 사고는 어린이의 잘못 20, 불박차 80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막아야 되겠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저런 사고 일어나면 안 돼라고 교육시켜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저런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누가 지금처럼 끼어들을지 몰라요. 따라서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건널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니까 가볍게 빵 해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한번 보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건너면 자동차가 가면 되고요. 만약 그때 사람이 건너면 그러면 멈추면 되죠. 먼저 속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건너는 사람이 있더라도 멈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빵 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럼 더 조심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속도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멈추려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가면은 사고가 안 나거나 또는 부딪히더라도 살짝이죠.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실 때 항상 내 아들, 딸이 갑자기 건널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택배차, 택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택배차를 운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파트에 택배차가 날마다 들어오죠. 날마다 들어와서 택배차에서 그 박스형이요, 탑차죠. 문 열고 물건 꺼내서 배달하고 또 배달하고 그리고 문 닫고 가고, 그런 경우를 거의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택배차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택배차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못 보고 충격해서가 아니라 택배차가 서 있는 중에도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건물 주차장인데요. 똑바로 세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는 것도 있죠. 승용차들 서 있고 그 뒤에 택배차가 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공간이 좁네요. 승용차에 타서 후진을 하려고 하는 순간 택배차 운전자는 뒤로 가서 택배차 문을 열려는 순간, 그때 승용차 운전자가 혹시 몰라서 빵빵빵 하고 후진을 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땅! 만일 1초만 먼저 택배차 문이 열렸으면 후진할 때 계속 보잖아요. 후사경으로 뒤를 보잖아요. 열렸어.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데 딱 택배차랑 승용차랑 딱 맞는 그 순간에 문이 턱 열렸어요. 저거는 영화에서 일부러 찍을 때나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저런 사고가 일어나기는 만 분의 1의 확률이 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저 승용차 무척 비싼 외제차였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승용차 쪽은, 아니 문을 열 때 보고 열어야죠. 턱 열면 어떻게 해요? 100대 0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근데 택배차는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후진할 때 조심해서 해야죠. 후진할 때 뒤를 계속 봤었어야죠. 그리고 옆에 트럭이 있으면은 트럭이 문을 열 수도 있잖아요. 트럭이 조금 더 잘못했어요. 이번 사고는 트럭이 60, 승용차 4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택배차가 문 여는 거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오디오는 안 나오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후진하면서 빵, 빵빵 2번이나 해줬대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택배차 운전자는 난 못 들었어요. 오디오가 없으니까 빵빵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근데 또 택배 하시는 분들 귀에다 뭐 꽂고 다니죠. 핸드폰 계속 통화하기 힘드니까 블루투스 꽂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이걸 꽂고 있으면은 잘 안 들려요. 빵빵 해줬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 후진할 때 비상등을 켜줬으면 어땠을까요? 비상등 켜고 조금씩 가면서 천천히 깜빡깜빡 천천히 깜빡깜빡 천천히 그랬으면 택배 운전 기사가 뭔가에도 번쩍번쩍하네 뭐야 그래서 그쪽 한번 살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남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이에요. 밤 시간에는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겠지만 낮 시간에는 잘 안 보이죠. 비상등 켜더라도 그 주황색 불빛이 옆에서 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깜빡깜빡 그러나 택배차 옆에서 하면 거기까지 불빛이 영향이 없지요. 게다가 택배 기사가 문을 조금 열고 여기서 뭐 정리하고 그런 중에 깜빡깜빡 한다 해서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고서 하고서 문을 턱 여는 순간 그때 차가 딱 나온 거예요. 승용차가.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승용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승용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화물차는 문을 열 때 살짝 옆으로 제껴지지 않고 딱 요만큼만 열리도록 딱 열도록 요만큼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 안 났겠죠. 그런데 요만큼만 열면은 또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잖아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벌쩍 열기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택배차 운전자가 뒤쪽에서 작업하려고 하는 걸 봤다 그러면 혹시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아저씨 제 차 나가요 라는 의미에서 빵 그래도 상대 측에서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직접 가서 아저씨 저 차 나갈 거예요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석으로 가면서 봤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 배달을 마치고 이제 갈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널찍하지요.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가는데 아이쿠 내려오는 차가 중앙선을 물고 내려왔어요. 아하.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렇게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중앙선을 중심해서 오른쪽으로 오셨어야죠. 이거 중앙선 추범 사고니까 100대 0입니다. 100% 다 손해배상해 주세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올라가던 불박차도 중앙선을 물고 있어요. 상대편 아니에요. 선생님도 중앙선 물었잖아요. 둘 다 중앙선 물었으니까 똑같잖아요. 이 사고는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 또는 아파트 주차장 램프에 그려져 있는 중앙선. 저 중앙선은 중앙선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선 넘어갔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람이 다쳤을 때 비록 내 차에 종합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손해배상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받는다.
12가지에 해당될 때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런 12가지가 있죠.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경찰이 그려놓은 중앙선이어야 됩니다. 이곳의 중앙선은 경찰이 그린 게 아니죠? 이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중앙선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적인 중앙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끼리 약속이죠.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죠.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앞에 노란 선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되죠. 차가 하나도 없을 때는 널널하게 가운데로 와도 되지만 차가 올지도 모르는 곳에서는 중앙선을 지켜야죠. 외부 주민이라 하더라도 앞에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지켜야 되고요. 만일 중앙선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길 가운데 선을 긋는 겁니다. 가상의 중앙선으로서 그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선명하게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데 내려오는 차가 여유 있게 오른쪽으로 왔는데 그냥 중앙선을 물고 내려왔어요. 게다가 불박차 올라가게 되면 저쪽에 출구, 상대차가 들어오는 곳 거기서 뺑글 출차 주의 그게 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보고 쑥 내려왔습니다. 그럼 불박차로서는 그 차가 보이는 순간 뒤로 후진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옆으로 피할 데도 없고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박차주는 이상하다. 나는 정상적으로 올랐는데 왜 사진에 저렇게 돼 있죠? 저 중앙선 안 밟았어요. 저 이상해요. 하지만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 누가 조작한 거 아니고요. 그때 상황 그대로가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상대차는 중앙선을 많이 물고 왔고 불박차는 조금 물었으니까 둘 다 중앙선을 물은 건 똑같으니까 50대 50이 맞을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똑바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왜 불박차의 왼쪽 바퀴가 중앙선을 물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를 생각하시자고요. 힘이 가해지면, 더 센 힘이 가해지면 작은 쪽은 밀리게 되겠죠. 올라오는 차는 작은 차예요. 내려오는 차는 큰 차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 어느 쪽이 힘이 더 셀까요? 아무래도 올라가는 작은 차보다 내려오는 큰 차가 힘이 세겠죠. 상대차의 운전석 쪽으로 불박차의 운전석 쪽을 박으면은 힘이 센 쪽이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뒤틀려서 왼쪽 바퀴가 중앙선을 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묘하지만 영상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센 상대차가 불박차를 때리니까 불박차가 뒤틀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중앙선을 물고 올라왔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불박차의 뒷바퀴를 보세요. 뒷바퀴 저 상태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때리면서 뒤틀렸을 뿐입니다. 또 한편 상대보험사는 이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선 빼고 그냥 여기는 중앙선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0대 50에서 좀 양보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더라도 한 7대3 그 이상은 양보 못해요. 이렇게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는 그 중앙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밑에 차가 올라온다는 뺑글뺑글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물고 쑥 내려오면 미리부터 내려왔으면 미리부터 중앙선 물고 오는 게 멀리서 보였으면 불박차가 빵빵 해주는 거 옆으로 피하겠죠. 하지만 지금 쑥 올라가는데 갑자기 툭 나타나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미리 보이면 그 차에게 경고가 될 텐데 이번 사고는 불박차로서 예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보이는 순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 보험사는 둘 다 중앙선 물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물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다란 하천 양쪽에 뚝방길 있죠? 그 뚝방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어떤 사고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차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요. 쾅! 어떤 사고죠? 맞은편에서 오는 차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잘 보시면 오른쪽 거울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가는데 오른쪽에 저기 뭐가 보이더니 아이쿠! 거울에 조그맣게 보이던 저기가 들어가던데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후방 영상 보시면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올라온 차가 그냥 불박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트럭 보험사는 90대 1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할 데는 없었어요. 제가 막 나가는데 거울에 뭐가 보이는 듯하니 그냥 들이받았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죠.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불박차 보험사도 90대 10을 얘기한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이곳은 일종의 삼거리입니다. Y자형 삼거리인데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되고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일시정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10%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불박차는 그 차 밑에서 올라오는데요. 그럼 제가 딱 서갖고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차 없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가면서요,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에 조그맣게 보였어요. 저 멀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지는데 그 차가 쫓아와서 빠르게 올라와서 지나가는 제 뒤를 때렸는데 이럴 때도 제가 일시정지를 해야 되나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들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의 주장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맞습니다. 올라오는 차, 지나가는 차, 맞은편에 오는 차 서로 만나지는 한쪽으로 이렇게 단일로라고 합니다. 단일로 말고 옆에서는 길과 만나는 곳 그것이 교차로죠. 그리고 신호등 없어요. 그 말 맞네. 서행해야 된다? 그래 서행해야 된다. 그것도 맞네. 근데 일시정지까지 해야 될까요? 우선 일시정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은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서행 그리고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불박차 운전자처럼 우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된 도로죠. 내가 우선권이 있어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차는 눈가 안 보여요. 올라오는 차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는 차가 멈춰야죠. 멈췄다가 직진한 차들 없을 때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볼록거울을 보면 직진한 차 있으면 거기서 멈췄다 가야 되는데 그 차는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일종의 상대차는 길 아닌 곳에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외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길 밖에서. 그런 경우 일단 멈췄다가 올라와야 되죠. 만일 상대차도 올라오고 불박차도 가고 같이 만나서 부딪혔다 그러면 아이고 불박차도 좀 조심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불박차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상대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저 거울에 뭐가 조그맣게 보이네. 거울에 저 차가 올라올지 모르네. 그럼 저 차가 올라와서 나한테 양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섰다 가야지.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밑에서 올라오는 차를 위해서 멈췄다 갈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통은 쭉쭉쭉 빠져줘야 되는 겁니다. 우선권인 차가 쭉 빠져줘야 그 다음 차가 오지요. 거기서 내가 멈춰 있으면 상대 차도 누가 먼저 가야 돼? 그럼 뒤에서 오는 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은 흐름입니다. 내가 우선권이 있고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고 볼록거울에 조그맣게 보이고 당연히 상대차가 올라오면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또는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죠. 물론 일부 판사들은 저기서 그 거울에 보이는 차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니까 그 차에 대해 잠깐 섰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박차에도 10% 잘못이 있어요? 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린애들, 유치원생들에 물어보세요. 누가 먼저 가야 돼? 불박차가 먼저 가야 되죠. 먼저 가야 돼요. 그래 먼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쫓아서 때렸어요. 이번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긴 하지만 우선권 있는 불박차가 먼저 지나간 거, 거기에 어떤 꼬투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다가 볼록골 보이면요, 볼록골 한 번씩 쳐다보세요. 화장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볼록골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볼록골을 딱 봤는데 트럭이 이만하게 보였으면 그럼 내가 멈춰야죠. 그럴 때는 내가 멈추면서 주변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은 볼록골에 트럭이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운전하시다가 특히 삼거리 또는 시골길 이런 곳에서 볼록골이 있을 때는 그 볼록골을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볼록골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빨리 지나가면 못 보지요. 속도를 낮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 정지해야만 볼록골에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 저 앞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면 교차로에 들어갈 수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회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우회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회전할 수 있고 언제 우회전 못할까요? 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천천히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너고 있네요. 네, 보행자 건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인데 건너고 천천히 우회전하려는데 꽝! 헤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한 차랑 사고 났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우회전해서 3개 차로인데 상대차는 3차로 달려오고 있었고요. 불박차 우회전하다가 꽝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신호위반 사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언제 우회전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회전하려면 그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여자분이 건너고 있던 그 횡단보도를 지나야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횡단보도가 없었다면 그러면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또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어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횡단보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회전하는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신호위반이 아니고 조심해서 우회전하지 못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횡단보도에 무슨 신호였죠? 보행자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회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이거는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왜일까요?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아니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가 없거나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입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에요. 보행자 신호예요. 그렇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은 그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쉽게 생각하세요. 교차로가 아니고 쭉 뻗은 단일로예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고 저 위에는 차량 신호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때 지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보행자가 있건 없건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 거기를 지나갈 수 없지요. 거기를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이죠. 만일 그 앞에 경찰이 있으면은 잡지요. 왜 신호위반했습니까? 라고 잡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차로에서 저 앞에 있는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것은 교차로의 빨간불인과 동시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그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를 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 없는데 지나간 게 그게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그리고 내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는 조금씩 나오는 차, 불박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툭 들어왔으니까 그 차로서는 피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과실 비율도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경찰청에서 이런 경우 우회전해도 괜찮아요. 교차로에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하더라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하면 우리는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나면 신호위반입니다. 어쩌는 얘기예요. 경찰청은 신호위반을 잡지는 않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다가 이런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차로에서 빨간불,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그럴 때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가도 된다고 하지만 잡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지각할까 막 뛰어서 아직 파란불이니까 아직 녹색불이니까 막 뛰어들어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회전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도 있는데요. 특히 지금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 사고는 보행자가 없었으면 즉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었으면 그럼 보행자가 없지요. 없으니까 저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차가 안 오네 꺾었으면 사고가 됐을 텐데요. 조금 전까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보행자를 바라봤죠. 보행자 지나가는 거 보고 보행자 지나가는 데 가야지 보행자 보다가 이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특히 우회전 들어가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거기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는 우회전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대법원 판결 2009도 8222호에 따른 건데요. 명백하게 대법원은 앞에 횡단보도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은 그것이 신호위반이다. 그러다가 지금 같은 사고 났을 때 그것은 신호위반으로 처벌된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판결입니다.